있어? 비가 와서 그래요. 응? 비 와서 교실 아니니까. 시작해보자. 85페이지. 85페이지 11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네. 11번부터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문제 해석 먼저 시작해보세요. 높이가 같은 함수 위의 두 점에서 꺼낸 접선. 그 접선의 교점은 당연히 y축 위에서 형성될 것 같고, 뭔가 풀이하는 방향을 잘 잡아야겠지? 두 직선이 교차하는 각을 알려준 거지 지금. 두 직선이 만나고 있는 그 각을 알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풀었던 방법은 분명히 있었거든. 그게 뭐였을까? 첫 번째 문제니까 같이 할까요? 가자. 기억나? 직선끼리 만나고 있는 각의 그리고 그 각이 또 하필 특수가 아니야. 그때 우리가 많이 썼던 거. 탄젠트라는 함수의 덧셈 정리였죠. 그치? 두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 조금 이따 다시 할게. 이 각과 그 다음 두 번째 접선이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 이 각의 관계가 30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으로 항상 만들어졌었거든. 근데 그거를 또 눈치 못 챌 말 법한 게, 보통 이런 류의 문제들은 이렇게 많이 나왔었지. 뭐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다. 그때 만나는 각이 뭐 세타라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각하고 이 각까지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인데 그 교차하고 있는 각이 30도인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y축과 만나는 그 위치가 더 신경이 쓰이다 보면 사각함수의 덧셈 정리 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잊지 말자. 직선이 교차하는 각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기 때문에 두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 30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겠죠? 암사 가능한가? 나 이거 알파라고 해볼게. 암사 가능하다고 바로 말해볼래? 탄젠트 알파 누구야? ET 좀 맞지? 이 녀석의 기울기가 x가 t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ET겠지. 좋아.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ET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알파와 베타와 30도가
우리 꽤나 많이 풀어봤으니까 알파와 베타와 30도의 관계가 있어. 그 관계식 한번 불러볼래? 관계식. 알파와 베타와 30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관계식. 알파 더하기 32? 맞는 말이죠. 알파와 베타를 한쪽으로 몰아주면 좀 더 유리하겠지. 잘 봐.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t인 직선이거든. 마이너스 2t인 직선을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그럼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베타라고. 베타에서 알파를 빼기 이 각이야. 근데 이 각이 이 각이랑 같은 거겠지. 그리고 이게 이 각이랑 억각으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직선의 위치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쪽 베타라는 각의 크기에서 알파를 뺀 값이 30도와 같다는 사실. 그럼 뭐 이대로만 계산은 끝날 것 같은데 계산 빨리 하자.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탄젠트 30과 같은 거니까 탄젠트 30과 같은 거니까 루트 3분의 1과 같은 거.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계산을 할게. 1 플러스 탄젠트 베타와 탄젠트 알파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4t제곱 분의 탄젠트 베타에서 탄젠트 알파를 빼기 탄젠트 덧셈 정리의 마지막 부분이지. 여기서 얘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4t. 이게 루트 3분의 1이 된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천천히 하자. 1-4t 제곱이 마이너스 4 루트 3t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4t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3t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인 거야? 안 되는 문제인 거야? 야, 그냥 공식 하자. t는 4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가 12 마이너스 h니까 16 4가 되는 거구나. 이거 4 되는 거네. 그래서 t값을 어울리는 정답은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딱 보니까 계산 결과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도 정답 추릴 수 있지. 내가 잡은 t의 값이 1, 4분면 속에 있는 점의 x좌표를 t로 잡았으니까 t는 양수. 이 중에서 양수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라고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t값을 찾았어. 찾는 게 t값이었나? 선분 AB의 길이. 그럼 끝났지 뭐. 여기가 이거라면 그럼 선분 AB 길이는 이 t의 값의 2배가 정답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의 2배를 한 선분 AB의 길이를 루트 3 플러스 2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을 정답이라 말하는 게 옳겠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직선이 교차하는 각에 대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기울기를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문제를 풀었었다고. 지금 이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그 풀이를 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저 만나는 점이 30도인 걸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등변 삼각형 형태로 봐가지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탄젠트 덧셈 정리가 아니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한번 진짜 작정하고 푼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 접선 찾아. 접선의 y절편 찾아. 세 꼭지점 다 잡을 수 있어. 세 꼭지점 다 잡을 수 있었다면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이 길이 구할 수 있었을 거고 이 길이도 물론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세 변의 길이 다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 30도인 걸 이용해서
세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서 30도라는 값까지 이용한다면 코사인 법칙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는 방법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맞잖아. 코사인 세타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30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이게 t에 대한 식이 잔뜩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거지. 다만 직선의 교차하는 각을 알려주고 있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한 번도 이 녀석으로 둔 적이 없습니다. 기울기를 탄젠트 값으로 활용해서 덧셈 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걸 기억을 하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11번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포인트만 잘 짚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문제 그냥 동시에 풀어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선생님 도움 없어도 풀 수 있는 두 문제인 것 같다. 딱 봐도 12번, 13번 시작해보세요. 12번, 13번 시작해봐. 선생님 적당하게 시간 잘해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할게. 삼각함수 극한 외워야 되는 거 두 가지지. x분의 sin x,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1로 간다. x분의 탄젠트 x도 1로 간다. 된다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1에 수렴한다. 그게 삼각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기본 공식이었거든. 자, 12번 그만.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는 거니까 여기에 2x제곱 마이너스 3x만 추가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분모 쪽도 2x제곱 마이너스 3x만 추가를 한다면 이거 어차피 1로 가고 있을 테고, 이건 2차 이거 인수분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2x 마이너스 3분의 3x 플러스 2, x 빼버리면 요거만 남게 되는 거니까 0으로 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만 남게 되겠네요. 그치? 그 정답이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어떤 힘든 부분을 느껴서는 절대 안 된다. 선생님이 말 안 해도 느끼 알 수 있잖아. 기껏해야 2, 3점짜리 문제라는 거. 3점짜리 중에서도 쉬운 문제라는 거. 계속 해봐. 13번도 어려워 보이진 않아서. 선물도 우리 바로 가기로 할까? 바로 가자, 얘들아. 질문 봐. 빨리 끝내버리게. 분모 0으로 가. 분자 h 0으로 가. h 0으로 하면 f파이가 누구냐? 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0.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f파이가 마이너스 2입니다. f파이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있는 2를 마이너스 f파이라고 넣어도 되겠다.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f'파이라고 부를 것이니까. 그러니까 f의 도함수에다가 파이를 넣었을 때 미분계수가 3이라는 조건으로 푸는 거지. 도함수 여기다 갈게. 도함수 f'x는
A 코사인 x 마이너스 2 사인 x. 여기다가 파이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파이 넣어주면 마이너스 A, 파이 넣어주면 0. 마이너스 A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서 A를 마이너스 3이라고 불러주면 뭐야 아직도 안 나왔어. A가 마이너스 3이었던 거죠. 마지막 질문은 2분의 3파이. 여기 다르게 F 2분의 3파이는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에다가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 될 테니까 그냥 끝내면 되겠네. 그래서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저분하게 풀었어도 상관없지? 14번 한번 또 문제 진지하게 해석 한번 해봐. 내용은 다들 알죠? 이 문제 풀려면 반드시 F세타를 표현해야 된다. F세타를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근데 F세타가 삼각형의 넓이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같지만 지금 딱 문제 느낌만 봐도 삼각함수를 이용한 넓이를 원하고 있는 문제였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넓이를 구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이런 유의 문제를 풀 때마다 또 했던 얘기가 있지. 각자 F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 2분의 1 변, 사인 값 할 때 그 변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다른 모양이더라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똑같을 테니까. F세타의 모양을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지만 이론상 논리적으로 맞게만 표현한다면 식이 살짝 복잡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한번 정답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고민 좀 잘 해봐. 딱 문제 수준만 봐도 절대 3점짜리 아니에요. 4점짜리야. 4점짜리. 꽤나 어려운 4점짜리.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해야 되는 변을 누구로 고민할지. 두 변을 결정했다면 그 두 변으로 끼어있는 각의 크기 표현 가능하면 돼. 그럼 다 끝나는 거거든. 다 끝나.
그리고 선생님 설명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를 다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딱 원하는 것만 생각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절대 쉬운 문제들이 아니겠죠. 길이든 각이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표시를 해도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쓰기가 수월해질 테니까. 고민들을 충분히 해봤나? 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지. 이 각이 이 각의 절반이랑 같대. 그럼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각에 대한 설정도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문제가 세타에 대한 극한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알파하고 세타의 관계도 찾아야 되거든. 맞아? 알파하고 세타의 관계도 찾아줘야 돼. 어떻게 찾아요? 얘들아 여기 왜 또 90도 맞니? 그럼 이 각이 얼마가 되는 거지? 90 마이너스 세타 되는 거 맞습니까? 어려워. 그럼 얘들아 이제 여기 사각형 좀 봐. 이 사각형 APQB라는 사각형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 거 맞아?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맞다면 사각형에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합은 무조건 몇 도? 그래서 관계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다. 지금 선생님 보니까 이 각 찾아내는 게 제일 소중했던 것 같아. 얘가 이 녀석과 더해서 180이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각이 된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얘들아? 그래서 먼저 관계부터 정리할게. 그래서 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얘까지 나온 거. 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그러니까 3알파 더하기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 180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네. 이렇게 해서 뭔가 수식이 좀 까딱거리하지만 어쨌든 세타와 알파의 관계는 찾았어요.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 녀석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유도하길 바랬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에 선생님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해야 되는 두 밑변을 2알파의 대변인 성분 PQ와 알파의 대변 역할을 하고 있는 성분 누구? BQ 의 길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건 사인 법칙. 사인 법칙으로. 왜? 이 원에 이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쓸게. 사인 알파분의 선분 이거부터 하자. 사인 2알파분의 선분 PQ의 길이가 사인 법칙에 의하면 왜 저번에 뭐랑 같은 거? 사인 A분의 A가 뭐랑 같은 거야? 반지름의 두 배, 지름이랑 같은 거. 그래서 얘가 얼마랑 같은 거지? 2랑 같은 거죠. 그래서 PQ의 길이는 2 사인 2 알파. 그럼 이건 그냥 바로 갈까? BQ의 길이는 뭐가 될까? 사인 알파분의 PQ가 2가 되는 거니까.
다시 사인 알파분의 BQ가 2라고. BQ의 길이 그럼 뭐 돼야 돼? 뭔 소리 하고 있니? 다시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쓸 때 알파라는 녀석으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알파분의 BQ 이게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다고. 그래서 BQ의 길이는 사인 2알파가 아니라 2사인 알파가 된다. 맞아 얘들아? 그럼 내가 두 변을 얘네들을 잡았으니까 끼인각은 누구로 해야 돼? 끼인각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해야 돼. 그래서 바로 결론 지을게. 따라서 문제가 말하는 삼각형의 넓이 뭐라고 부르더랬더라? F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런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 3알파거든. 그럼 이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알파랑 같다는 얘기일 테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알파는 각 변환에 의하면 사인 3알파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 세타로 표현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아니야 그냥 알파로 가지고 알파로 표현하는 게 더 나아 보이니까. 그래서 F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한 번만 더 좀 천천히 봐봐. 제일 처음에 이 각의 관계를 알려줬길래 이게 지금 당장은 세타의 관계를 모르니까 알파라는 변수로 설정을 했고 어찌됐든 알파로 세타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게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 각 찾고 마주보는 각 찾고 그래서 세타와 알파 사이의 관계를 찾아냈고 그 다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로 하고 있는 성분 PQ와 성분 BQ의 길이를 찾아냈고 그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완성시켰다는 거지. 여기까지. 혹시 선생님이랑 계산하고 있는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는 거? 선생님하고 지금 어떤 두 변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걸 다르게 생각했던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야. 이게 F세타라고. 그럼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만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적어볼게. 리밋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세제곱 분의 F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간다고?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가? 그럼 알 거야.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풀고 있나 보다. 선생님이 지금 알파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것도 조금만 더 잘 봐줘. 리밋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F 세타인데 어차피 나는 지금 세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 적어볼게. 2분의 1에 있는 2는 분모 자리에 적어주고 나머지 아니 이거 약분하잖아. 약분해서 지우시고 그러면 2 곱하기 사인 알파 사인 2알파 사인 3알파 2 곱하기 사인 알파 사인 2알파 사인 3알파의 곱으로 표현된 게 F세타의 모습이 되고 분모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인데 세제곱인데 여기 좀 봐봐. 세타가 2분의 파이로 만들었거든?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가고 있으면 이게 파이로 가. 근데 결과가 파이가 된다는 건 알파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알파가 0으로 간다는 얘기야. 실제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녀석을 이 녀석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3알파가 이거 넘겨주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대신에
3알파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러면 이게 순전히 알파에 대한 극한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다시 문제가 원했던 극한은 이거였어. 그런데 선생님은 F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꿔놨거든. 그래서 아예 이 전체 극한,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치환도 해야 되잖아. 삼각함수의 극한 쓰고 싶으면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야 돼. 그걸 치환을 하지 말고 이 관계에서 내가 치환해주고 싶었던 식을 문제가 말하고 있던 알파라는 방법으로 그냥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27알파의 세제곱분의 한 번 더 적을게. 2sin 알파, sin 2알파, sin 3알파가 되는 거니까 요거 알파 3개 띄어놨다고 해줘. 알파분의 sin 알파 1, 알파분의 sin 2알파는 2, 알파분의 sin 3알파는 3. 그래서 최종 결론은 27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3만 남게 될 테고. 그래서 정답을 9분의 4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풀기 시작부터 어렵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근데 분명한 건 알파라는 값을 이용해주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문제의 의도처럼 세타로만 표현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이것도 세타로 바꿀 수 있었어.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파가 누구냐? 알파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라는 값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여기다가 이 녀석의 2배를 한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세타로 바꿔서 모든 값들을 세타라는 값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었어. 근데 그러면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선생님은 이게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알파로 바꿔서 하는 게. 그리고 문제가 꼭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줬다면 그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길 바랬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의 대변과 2알파의 대변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준비를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솔직히 맞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 수능 완성에서 했던 문제 중에 지금까지 했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들아 87페이지도 일단 선생님이 당장 눈으로 보기에 15번하고 16번은 기본 문제처럼 보이네. 실제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시간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최대한 빠르게 15번, 16번은 정답까지 구해봐. 정답까지 15번, 16번 구해보세요. 다 풀었다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미니 다 했어? 미안합니다. 수분 바로 가자. 어차피 이거 미분 계수 물어보는 거니까 점수 구하자고. 프라이맥스 구하는 방법 불러볼까? 네. 도함수. 목숨. 그래서 뭐 분해? 2에 2x 분해. 분자는?
시컨트 제곱 x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탄젠트 x 곱하기 2의 x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나요? 그럼 정리된 결과는 f'x가 2x, 2x, 2x 다 갖고 있는 거니까 하나씩 약분하면 2의 x분의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탄젠트 x라 불러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 미분계수 찾으러 볼까? 이게 y의 변화량이야. 그럼 여기서 얘를 빼기 x의 변화량일 텐데 x의 변화량 얼마인가? 3h. 그래서 3h 만들어주고 3h 보상해주고 그러면 3 곱하기 이게 어느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f 프라임 4분의 파이. 그럼 3 곱하기 뭐야 이거? 2의 4분의 파이 제곱분의 시컨트 4분의 파이 얼마지? 루트 2분의 1의 역수니까 루트 2에 제곱돼서 2 되는 거 맞나?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그래서 정답 2의 답이 좀 모양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정답이 되겠다. 저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끌어올리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2번. 16번 바로 갈게요. 다 풀어놨을 것 같은데. 이것도 미국에서 느낌 나니까 도함수 미들 코인 넣을게. 도함수 누구예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분자 뭐? bx 플러스 a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질문은 리밋 x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의 x분의 fx 마이너스 2가 극한이 있다네. 자연상수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당연히 극한이 있으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첫 번째 f2가 뭐가 돼야 된다? f0이 누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f0이 누군데? l은? b. 이게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b는 누구? 2의 제곱. 바로 여기다 대입할게요. 됐니 얘들아? 그러면 이 F0이 2가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 F0 넣어도 문제 없을 거고 여기 0 빼도 문제 없을 거고 0,F0과 S,Fx의 기울기를 0으로 보내고 있는 기울기니까 순간변을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F'0이라 부르겠다. 맞습니까? 그럼 F'0 뭐분의? B분의 A가 뭐가 돼야 된다고?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자연상수 2가 돼야 되겠죠. 자연상수 2가 되는 거고 마지막 질문은 거기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3, 2의 제곱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야. 에이, 또 분리해야 되는데 ln 3, 2의 제곱이니까 ln 3 더하기 얼마? 2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죠.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씩은 같이 풀어보는 거. (17번)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극한이 합성함수의 미분계수를 말한다는 내용만 잘 인지하고 있다면 아닌가? 1대1 등이란 말 보이는 거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17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풀이는 선생님이랑 같이 바로 할게.
접선 찾는 게 최종 목적이구나. 접선을 찾는 거. 2,G2에서의 접선 찾는 거니까 G2하고 G'2만 찾으면 되겠네. G라는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x가 2일 때의 G라는 함수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그 두 가지만 찾으면 되겠네요. 요거 한 문제만 마무리하고 쉬자.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뭐지? F 0이 3이 돼야 된다. 그럼 얘 대신 F 0을 넣는다면 이 전체 극한은 미분계수 F 프라임 0을 말하는 거, 그게 1이라는 뜻인 거 맞나요? 좋아. 그럼 두 번째 극한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러 가보자고. 이것도 분모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똑같이 x에다 2 넣어주면 f 합성 g2가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그럼 g2는 얼마? G2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뭐 때문인데? 그렇지. 지금 아까 문제에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었거든.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fx가 증가만 하고 있거나 감소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0,3이라는 점, y 값을 3이 되게 해주는 점은 유일하게 0,3밖에 없다.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다시 내려오면서 0,3을 지날 수 있는 또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말 때문에 여기에 f가 1대1 대응이라는 말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한다면 G2가 얘와 같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였고, 많이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를 뭐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3 대신 F 합성 G2로 대체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 선생님만 그런 거 아니야. 합성함수의 미분계수나 도함수를 표현한 게 워낙 애매해가지고 시원할 거야. HX를 F 합성 GX라 부른다면 이거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미분계수?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미분계수 말하는 거야 이거? H 프라임 2가 4인 걸 말하고 있는 문제다. 맞습니까? 그럼 H 프라임이라는 건 H의 도함수에다가 2 집어넣어서 계산하길 바라는 거니까 미분 한번 불러줘. F 프라임 GX에다가 G 프라임 X. 그래서 이거 진행하면 X에다 누구 넣는 거지? F 프라임 G2에다가 G 프라임 2를 곱해서 계산한 결과가 4라고 얘기하고 있던 중이고, G2는 얼마? 0. F 프라임 0은 얼마? 1. 그럼 얘가 1인 거 말하는 거 맞아? 그래서 결론 G 프라임 2는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아까 문제 2,G2에서의 접선을 물었던 문제니까 얘하고 얘가 필요했던 문제지. 그래서 Y는 기울기는 얼마로 가고? 4로 가고, 지나가는 점은 몇 컴마 몇으로? 2,0. 그래서 Y는 4x-8로 진행해주면 되겠고, 마지막 질문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거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8. 그래서 높이는 8. X절편 얼마지? 2. 삼각형이니까 밑변 높이 곱한 다음에 나누기 2에서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요. 그래서 8을 정답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18번부터 또 시간 되는 만큼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지우는 뭐야? 월요일날 뭐 때문에 결석한 거였어? 쌤은 그거 많이 오고 힘든데 뭐 그러는 거야.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수 한번 잘 밟아봐. gx 모양 잡아보고 도함수 찾아보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에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어떤 풀이를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지. 푸는 중이겠지만 그만 먼저 볼까? 같이 해도 될 것 같아. 먼저 이거부터 해석해보자. gx가 누구냐? fx에다가 코사인을 합성한 거니까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a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겠고, 이것도 일단 기억해야 되나? 쓸 수 있는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라는 말 필요한 거겠지? 도함수를 구할 건데, 그럼 도함수가 누구지? 2 코사인 x에 마이너스 사인 x 들어간 거 맞나요? 그 다음 이거 미분하면 플러스 a 사인 x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로 묶을 수 있는 거야? 사인 x로 묶을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사인 x로 묶을까? 마이너스 사인 x로 묶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는. 선생님이 버릇대로 하자면 마이너스 사인 x로 묶으면 누구 나와? 2 코사인 x 마이너스 a만 남게 되겠죠. 맞지? 선생님 계산 잘했지? 그럼 이게 0이 되게 해주는 실근이 몇 개 나온다고? 3개. 이 범위에서 3개 나온대. 그럼 먼저 첫 번째, 얘가 0이 되게 해주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정답은 누군데? 좋아. 그럼 몇 개 더 넣어야 되는 건가? 2개 더 넣어야 되겠다. 그 2개는 간단한 그래프로 가보도록 하자고요. 요거 코사인의 그래프를 0과 2파이 사이에서 그렸을 때 그게 누구랑 같아지는 순간? 2분의 a랑 같아진, 이거 뭘 찾는 문제? a의 범위 찾는 문제? 아, a 찾는 거야? 아, 그럼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줘. a는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구나? 이게 0과 2파이 사이에서만 그리는 코사인의 그래프 맞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실근이 몇 개가 더 나와야 돼? 2개가 더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랑 같이 연립해서 그리게 될 직선이 y는 2분의 a인데 그 2분의 a 때문에 교점이 2개 만들어져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뭐 하나만 할게. 그냥 이렇게 y는 2분의 a라고 하는 직선 때문에 두 번째 정답과 세 번째 정답이 합쳐져서
한 개, 두 개, 세 개의 정답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이거? A를 구하는데 뭐 A를 구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건 맞지만 어쨌든 교점이 두 개가 나오려면 이 2분의 A라고 하는 높이가 누구보다는 낮은 쪽? 1보다는 낮은 쪽? 마이너스 1보다는 높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A의 값을 설정할 수 있겠고. 네. 맞죠? 그런데 A 값이 누가 되든 간에 알파고 베타는 여기 아니면 2분의 A라는 시선이 여기였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될 거라서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원했던 것처럼 세 근의 합. 첫 번째 근, 두 번째 근, 세 번째 근을 더하는 건데 알파하고 베타는 특수각일 때는 못 구할 수도 있겠지만 2분의 A의 위치가 특수각의 위치라고 볼 수는 매번 특수각의 위치가 나올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을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얘와 얘의 중간에 누가 있으니까? 파이가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로 보는 게 맞다? 2파이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정답을 3파이라고 말해주면 선생님만 그런 건가? A 값에 대한 뭔가를 이용해서 풀어주길 바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판단이 들 것 같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 내 느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 또, 이 정도 문제 되면 또 해결 혼자서 힘든 친구들 많을 테니까 필기들 잘 해놓고 이번에도 19번하고 20번은 동시에 시작해요. 선생님이 적당히 끊어서 하나씩 또 쉽더라도 같이 마무리하고 갈 거예요. 자, 19번 바로 갑시다. 먼저 탄젠스 세타가 2래. 그런가? 네. 그럼 어차피 이거 dx dy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제 미분해서 dx dy를 구하는 과정을 갖다 보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 먼저 첫 단계는 이것부터 유도하는 과정 따로 없이 가자. 탄젠스 세타가 2라면 사인 세타는 얼마죠? 얘들아, 탄젠트 세타가 2라는 건 1분의 2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빗변의 길이 얼마 나와야 돼? 그럼 사인 세타 얼마 되는 건데? 루트 5분의 2.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갈까? dx dy라는 녀석은 매개변수를 통해서 한다면 d 세타 dx 분의 d 세타 dy라고 부를 테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 세타로 미분한 거 누구지?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분자는 3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한 번만 더 정리하자. 3, 3 약분하면 마이너스 하나 남을 테고 사인 코사인 하나씩 날릴 수 있는 거 맞나? 그럼 날리면 뭐 남아? 코사인분의 사인만 남는 거니? 네. 선생님의 예상이 빗나갔군요. 필요 없는 작업이었구나. 이거였던 거지? 네. 그래서 정답을 마이너스 2라 불러주면 되겠고 20번 바로 진행해보세요.
방금 기본적으로 풀었던 19번 문제는 매개 변수를 이용한 도함수 구하는 방법. 지금은 음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겠네. 매개 변수든 음함수든 평범하게 도함수를 볼 수 있는 y' 또는 f'x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도함수의 의미 자체를 dx, dy로 보는 게 맞겠지. 얘들아, 이것도 끊을게. 일단 1,1이라는 게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맞나? 그래서 1,1 집어넣은 결과가 누군데? 1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1 돼야 되는 건가? 그래서 a 얼마지? a 2라는 거 찾았습니다. 그래야 1,1을 이 도형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갖다 붙일게 그냥. 그럼 이제 사실 여기까지 연결하는 거지. 1,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함수의 미분법 시작해볼까? 미분은 얼마? 2x. 그 다음 단계는 고미분 맞아요? 그럼 진행해봐. 어디가? x가 고마워. 그럼 누구지? 3x의 제곱 플러스 고미분 진행해볼게. 2y 플러스 2x에다 y 미분하면 1인데 그 미분한 자리에 dx, dy 붙여주면 된다. 옆에가 미분하면 마이너스 4y에 dx, dy 붙여주면 된다. 이게 미분하면 0이다. 맞나요? 그래서 dx, dy는 2x 마이너스 4y분의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라고 불러주면 되겠더라. 지금 잘했지? 그럼 1,1이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필요했던 거니까 1,1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그래서 2분의 5를 문제가 원했던 m이라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a와 m의 합이니까 2분의 9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조금 더 여유 줄 테니까 조금만 더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진행해봐. 21번. (21번도) 일단 시작은 매개변수로 진행되는 느낌이네. 이 21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먼저 교점 찾아야지. 만나는 점 찾고 그 점에서의 매개변수를 통한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계수 찾아주면 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 찾아주면 되는 것 같아.
자, 이번에도 멈추고 세배랑 같이 가자. 이렇게 t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점 x, y와 y는 5분의 5x 플러스 5분의 4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아니 말 그대로 연립하면 되잖아. 이 녀석을 연립으로 풀겠다는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교점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연립해볼게. y가 t 제곱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이고 5에다가 x가 t제곱 플러스 1분의 t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서 t값 먼저 찾아주면 되겠네. 양변에 5 곱하기 t제곱 플러스를 곱하자. 그러면 여기는 5만 남을 테니까 5t 플러스 15네. 여기는 t제곱 플러스를 약분하고 5 곱하면 25 분자 t에다가 t제곱 플러스를 남을 거니까 4t제곱 플러스 4 남겠네. 잘 되겠지? 4t제곱 플러스 20t 갑자기 숫자가 이거 맞지 얘들아? 네. 인수분해 되니? 네. 돼? 누구로 되는 건데? 이거 2t로 돼? 네. 여기는? 마이너스. 그냥 11하고 1로? 네. 마이너스 아래쪽에다가? 된다. 22에서 2 뺄 거니까 맞네. 그래서 t는 몇 도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1. 그런데 t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t의 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럼 만약에 이게 교점의 좌표를 묻는 거였다면 교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를 묻는 문제였다면 x좌표는 여기다 2분의 1로서 찾고 y좌표는 여기다 2분의 1로서 찾으면 되는 거 맞겠지? 그렇게 해서 점을 찾으면 되는 건데 문제가 아까 보니까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점에서 뭘 찾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찾는 거니까 이제 미분계수 진행하자. 이거 가지고 d x dy 찾으러 갑니다. 먼저 이거 t로 미분하게 누구지? t제곱 더하기 1에 전체 제곱분의 t제곱 더하기 1에다가 빼기 t 곱하기 2t dt dx 구하는 거고 dt dx분의 dt dy 적으면 되는 거라서 또 마찬가지 t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누구죠? t제곱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t 플러스 3에다가 누구 곱한 거? 2t 곱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하면 뭐 남는 거냐? 1 마이너스 t제곱 남는 건가? 분모는? 네. 분자는? 분자는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t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거야? 네. 또 선생님 혼자 또 안 좋게 계산하고 있나 보다. 나 그냥 이렇게 할게. 무식하게. 2분의 1 집어넣으면 분모 얼마? 4분의 3분의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9. 그래서 정답은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라 불러주면 되는 거겠어요. 1번 정답이었다가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요 과정에서 더 쉽게 풀었다면 그 풀이 믿고 가면 돼. 네, 22번 해석해보세요.
아니요. 보니까 문제 구성이 매개변수도 문제, 음함수도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네. 지금 유독 요 매개변수하고 음함수 쪽에서 문제가 좀 쉽게 느껴지고 있다고 다 느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수능에서도 음함수라든가 매개변수 쪽에 관련해서 문제가 고난도의 문제가 잘 나오진 않지. 그런 어떤 경향을 따라가는 거죠. 반대로 말하네. 수능 완성이 그런 경향을 취하고 있으니까 수능 문제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였겠죠. 지금도 봐봐. 먼저 음함수의 미분법 통해서 dx, dy 찾고 그 녀석의 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식을 이용해서 점을 찾으면 되겠지. 점 2개라고 해서 2개 나올 거야. 그렇게 점 2개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두 점 사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일단 눈에 보이는 설계는 그렇게 진행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갈게요. dx 플러스 y 플러스 x dx dy 플러스 4y dx dy는 0. 지금 잘했지? 그래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도함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dx dy가 x 플러스 4y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로 결정이 된다. 저기다가 이제 점만 집어넣어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건데, 아니 문제가 말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면 이 식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가 같다는 얘기니까 별로 뭐하고 뭐가 같은 거다? x하고 아니 이거 정리하면 x, y 공개식 나오잖아. x가 뭐? 3y. 이걸 원했던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원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한 x와 y의 관계가 누구냐? 바로 이 녀석이다. 맞아? 근데 질문이 점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었고 그 점을 찾는 문제였지. 그럼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돼? 당연히 여기다가 점 찾으러 가야지. 해볼까? 3y 집어넣으면 9y 제곱, 3y 집어넣으면 3y 제곱, 9y 제곱, 3y 제곱, 2y 제곱. 얼마라고? 9, 3, 2. 14? 14y 제곱이 14인 건가? 그래서 y는 얼마? 얼마? 이렇게 적정하자. 그래서 y는 1 또는 y는 마이너스 1. y가 1이면 왜 이렇게 문제가 지저분해. y가 1일 때는 x의 제곱 더하기 x, y가 1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2가 0 되는 건가요?
그게 뭐 잘못했어? 고마워. 선생님 삽질할 뻔했네. y가 1이면 x는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마이너스로 해줄 수 있는 두 점이 결국엔 3,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였겠지. 맞니 얘들아?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찾는 거니까 36, 4, 루트 40 그래서 얼마? 2루트 14번을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내신 공부하면서 풀었던 문제하고 조금 형태가 다르지. 이렇게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따르다 보니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역함수하고 이계도함수 23번 빠르게 진행해 볼래요? 23번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완전 쉬운 문제지. 이거 바로 정답 나와야 돼. 정답 얼마니? 정답 얼마 돼야 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답이 돼야 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있어. y는 x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 그리고 그 녀석과 y는 x대칭 관계를 갖고 있는 이렇게 생긴 f의 역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말하는 게 뭐냐? f라는 함수가 0,1을 지나간대. 그리고 0,1에서의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봐.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 그걸 알려준 거고. 질문은 뭐냐? 역함수의 x가 1인 지점. 그게 여기 있잖아. 여기가 1,0이거든. 그 역함수의 x가 1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지금 질문은 이게 얼마냐고 묻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뭔가 23번 문제 보면서 열심히 계산을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라면 아직도 역함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하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가? 선생님 역함수 쪽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힘들어 했었다고? 그런 어떤 선생님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어렵다는 느낌 갖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많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나만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냥 문제 눈으로 보자마자 0,1이야. 근데 마지막 질문은 역함수의 x가 1인 지점에서의 0,1과 1,0이 같이 맞상대할 수 있는 점이니까 미분계수도 역수관계에 있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정답을 3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훌륭하다. 24번 진행해보세요. 24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하시면.
자, 가볼까? 좀 시간 빨리 끝내주려고 이거 미리 도함수하고 이계도함수 구해놨고 조건은 도함수가 이계도함수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라는 문제죠. 이렇게 맞니? 그럼 어차피 2의 마이너스 x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양변 2의 마이너스 x로 나눌 거야. 2의 마이너스 x는 양수니까 부동 방향 유지하면 될 거고 그렇겠지? 그럼 2항을 이쪽으로 합시다. 그럼 이쪽으로 하면 2차항은 몇 x제곱? 2x제곱에 1차항은 2x 넘어와서 마이너스 몇 x? 실수한 거 없겠지 선생님? 마이너스 6x에다가 마이너스 ax 넘어오면 얘랑 계산해서 2ax 그럼 2ax 마이너스 6x인가? 그래서 2에 a 마이너스 3x 상수는 a만 넘어오면 되겠네. 2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일단 a는 몇 a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아니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맞지? 선생님이 잘못한 거 아니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3a에 상수도 누구 있어? 마이너스 2 아 그냥 여기 2도 있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지금까지니까 2-3a가 되는 거겠다. 이게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0 이하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그러니까 저 녀석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잖아.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다는 얘기였던 거지?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을 포물선의 절편 위주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식이 2로 묶인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었을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 이하가 정답이 될 거라서 얘가 마이너스 2랑 같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a가 누가 돼야 돼? a가 2 여기 확인해보자. a가 2가 되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4랑 일치하게 되는 모양 볼 수 있나? 그래서 a 값이 2가 된다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들도 복습 필요한 문제들 잘 찾아서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했다.